저는 어제 이 뉴스는 되게 화가 나는 뉴스였는데 네. 이거를 잘 보도도 안 하는 게 또 화가 나는 게 박정훈 대령에게 항명죄로 지금 군 검찰이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을 해버렸더라고요. 야, 800에 7070은 누구인지도 지금 밝히지도 않고 그게 외압이 있었나 없었나에 따라서 이게 상황 자체가 진실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잖아요. 네, 그것도 그런데 어제 뭐 그것도 역시 많이 보도는 안 되는데 네. 임성근이 유죄 탄원서를 냈어요. 네. 임성근이 뭘 임성근이 박정훈을 엄하게 처벌해 달라는 유죄 탄원서를 냈는데 저는 최소한의 예를 들면 자기가 상관이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사건이 여기까지 오게 된 이유에서의 문제가 뭔지 사실 이제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그런 임성근이 자기의 부하였던 박정훈을 엄하게 처벌해 달라고 재판부에 탄원서를 내는 게 이게 뭐 하는 행태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사람한테는 군인 정신을 기대하지 마요. 이거 이건 없었어요. 군인 정신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관계 도리 같은 문제예요. 왜냐면 네. 임성근의 유죄 탄원서 여부와 별개로 박정훈 사건은 이미 정치적인 사건이 됐기 때문에 뭐 그 유죄 탄원서가 사실 얼마나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건 다 한다. 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참 세상이 미친 것 같아요. 네. 항명이다라고 해서 이제 징역 3년을 구형한 것은 최대치를 구형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최대치를 구형했다는 것이고 그게 이제 보도가 된 것인데 최대치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참 분노를 금할 수가 없는 게 이미 이제 보도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한 사실들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 보도를 통해서 확인된 사실들의 상당수는 또 이 군사법원 재판에서 나온 얘기들이에요. 또 그럼요. 그 군사법원들의 이 재판 중에 나온 얘기들과 그다음에 보도된 사실들과 그리고 일부 이제 이 다른 이제 정황들을 다 확인을 해보면은 그 당시에 이종석 국방부 장관이 이제 이 이첩된 것을 자기가 이첩을 하라고 결정했다가 회수를 하라 이제 보류를 해라라고 지시를 하고 예. 그다음에 회수 지시를 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던 것이고 이첩 보류를 하라고 지시를 했을 때 해병대 사령관에게 지시를 한 거 아닙니까? 이게 김계환에게. 그렇죠. 형식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김계한 해병대 사령관이 그 지시를 박정훈 대령에게 했는데 했냐 그것을 안 했냐가 중요합니다. 제가 검사 측의 예. 주장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김계한 사령관이 박정훈 대령에게 이 지시를 했는데 박정훈 대령은 그걸 이행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항명이다 이 논리인데 네. 이미 확인을 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지시를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이거 지시를 내가 받았는데 이거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회의를 해서 박정훈 대령은 어쨌든 법 전문가니까 예. 이걸 이행할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에 대해서 이걸 다 따져보고 박정훈에게 물어봐. 그렇죠. 박정훈 대령은 이거 이대로 이행하면은 큰일 난다 라고 얘기를 하고 거의 3일 동안 이거를 자꾸 전전긍긍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김기한 사령관은 이 지시를 그대로 이행을 해서 이행한 형태를 박정훈 대령에게 그대로 명령할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전전긍긍하면서 명령을 못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정황은 그냥 깡그리 무시하고 징역 3년 구형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이게 군에서 군법 재판 형식으로 어쨌든 진행이 되는 거 아닙니까? 형식상으로는 예. 군법 재판이지 않습니까? 군에서 이루어지는 재판이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을 그냥 깡그리 무시하고 이제 밀어붙이겠다 이러한 심산인 것 같은데 과연 그런 방식으로 과연 되겠는가 이게 저는 합리적인 세상에서는 이렇게 안 되는 건데 지금 합리적인 세상에 살지 않아서 너무나 이제 걱정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법과 원칙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은 박정훈인데. 중간에 끼어 있었다고도 뭐 얘기할 수 있고 아니면 예. 뭐 주도를 같이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실 관계자들 왜 아무도 거기까지 지금 수사가 그렇죠. 진척이 안 됐잖아요. 예. 대통령실은 털끝 하나 건드리지도 못했어요 지금. 예. 그러니까 기껏했다고 하는 게 그것도 사실은 압수수색을 통해 가지고 대통령 번호를 알아내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법원 판결로 대통령이 통화한 기록만 지금 확인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정도만 가지고 지금 이렇게 나왔는데 대통령이란 사람은 명태균 의혹 때문에 우리 부부 전화번호 다 바꿨어요. 제가 볼 땐 전화기도 바꿨을 것 같거든요. 증거 인멸한 거지. 증거 인멸한 거죠. 근데 예. 내가 인멸하는 건 상관없으니까 우리 둘이 부부가 그냥 쌍으로 다 인멸해 버립시다. 이렇게 된 그렇지.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인멸할 테니 국민들께서 알아주세요라고 기자회견에서 공개적으로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렇죠.
그걸 싹 없애고 나니까 최상병 문제 그리고 명태균 의혹과 관련되어 있는 휴대폰 기록들을 다 대통령실이 조직적으로 없앤 거나 다름이 없단 말이에요.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는 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이며 아무리 우리나라 군령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이런 사건에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한단 말이에요. 군 검찰도 지금 한심하기 짝이 없네요, 진짜. 이 한국갤럽 오늘 여론조사 나왔죠? 네,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어요?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일단 변함이 없다. 변함이 없다. 네, 변함이 없다는 것 하나하고 부정적인 요인에 김건희 여사 문제가 항상 갤럽의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했거든요. 예. 그게 19 정도까지 올라갔는데 그게 살짝 떨어졌어요. 아, 그러니까 그게 떨어졌다고 하는 건 일단 김건희 리스크는 김건희 얼굴이 안 보이면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난다. 네. 더군다나 윤 대통령 남미 순방에 동행하지 않았다는 게 보수층한테는 약간 안도감 같은 걸 줬던 것 같아요. 또 반대로 대통령에 대한 불신이나 이런 부분들이 약간 약화되는 효과가 나타나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대통령도 안 보였고 사실 예. 주의식 갔는데 대통령도 안 보여, 둘이. 주의식 갔는데 지금 기억나는 건 수행원 몸싸움한 거밖에 없거든요. 아니 저는 양말과 그 바지 사이에 비춰진 하얀 속살 이 정도는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거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 드리려고 그러는 거냐면 굉장히 지연 말단적인 거 외에는 대통령이 그렇죠. 거기 가서 뭘 했는지 뭐 대통령 아니, 근데 여러 말씀도 하셨는데 보수층은 네. 외교 잘한다는 평가가 11% 안 보이면 된다.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안 보이면 돼요. 안 보이고 어디 외국에 가서 뭐 하고 있다 이러면 그게 외교니까. 예.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김건희 여사도 이제 활동을 중단했고 뭐 이런 게 영향을 미치고. 근데 더 중요한 건 제가 주목해서 본 부분은 정당 지지율이 어떻게 변하느냐 그리고 이재명 대표 1심 선거에 대해서 어떤 평가가 있느냐 이런 건데요. 정당 지지율도 거의 변함이 없었어요. 예. 이 얘기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떨어져 나가지도 않았고 그렇죠. 이재명 대표 1심 유죄 판결이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정당 그럼. 지지율에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이재명 대표 1심 선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정당한 판결이 43, 부당한 정치 탄압이 42. 그렇게 나온 게 있고 부당하다라고 나온 게 지금 60 가까이 나온 게 그게 뉴스토마토. 뉴스토마토. 네, 여론조사 어제부터 해서 몇 개가 아. 한꺼번에 쫙 이렇게 발표가 됐는데요. 음. 이재명 MBS 조사에서 MBS 조사는 이재명 그렇게 1심 나왔어. 판결이 적절하다 49, 잘못됐다가 41 예. 이렇게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오차범위 안에 붙어 있거나 오차범위에서 조금 벗어나는 정도로 붙어 있는데 그 뉴스토마토 보도가 조금 튀죠. 그러니까 네. 여론조사가. 그러니까 그거는 한 60 정도 저도 나왔던 걸로 봤는데 대부분의 결과는 이제 과반을 못 넘는 40%대에서 뭐 잘했다. 그다음에 역시 40%대 그러니까 정도에서 거의 팽팽하다. 팽팽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유죄 나왔는데 그것도 실형이 나왔는데 팽팽하다. 아니 근데 이거는 사실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방구석 법조인들이라고 해야 되나? 제가 아는 방구석 법조인들은 뭐 한 사람은 이재명 대표 지지자가 아니에요. 예, 그리고 한 사람은 판사 출신인데 어제 이것과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근데 둘 다 이 판결에 관해서는 좀 납득하기가 힘들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그런 거죠. 일단은 당선한 사람이 아니고 낙선한 사람을 상대로 그쵸. 이걸 기소를 해서 재판을 하냐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 사람이 자기 방어를 위해서, 이재명 대표가 자기 방어를 위해서 어떤 진술을 하는 것과 상대방이 이제 흑색 선전을 했지 않습니까? 흑색 선전을 하는 것을 자기 방어를 위해서 진술하는 것과 이거를 다른 사람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윤석열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본인이 당선이 되는 것과는 죄질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 그럼 표현의 자유가 그러면 방어하기 위해서 조금 말실수를 했다라고 치더라도 이게 성립이 되나? 근데 이게 이런 판결이? 판결에 대한 말씀을 이제 많이 말씀드렸는데 예. 이 여론조사의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문제인데 예. 요건 지금 이번에 나온 여론조사도 마찬가지인데 여론조사들이 지금 이재명 대표 판결 이후에 공통적으로 흐름이 있어요. 근데 정도의 차이는 있는데 정도의 차이들은 뭐냐면 여전히 김건희 여사 문제라든가 명태균 씨 이슈라든가 이런 것들은 해결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반응하는 층들은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층들이 지금 반응을 일부 하고 있냐면 한동훈 대표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싸워서 그것 때문에 내가 이게 꼴 보기 싫다.
이렇게 떠났던 지지층은 지금 유난 갈등이 어쨌든 간에 봉합 중이지 않습니까? 무슨 이유로든. 요 지지층은 일부 돌아옵니다. 그게 뭐냐면 70대 이상, TK 지지층, TK 지역 지지층,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념 성향으로 보면 아주 강경한 보수층, 이쪽에서는 일부 돌아온 흐름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런 부분들이 일부 이제 이런 쪽에서 소폭 오르거나 아니면 이 좀 적극 관여층에 반영되는 여론조사에서는 조금 더 오르거나 이게 ARS냐 이 전화 면접이냐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에 관련된 판결에 대해서는 이 판결에 대한 법적인 부분은 우리가 많이 말씀드렸는데 사람들이 눈에 비칠 때 보수층은 어떻게 보는 거냐면은 자기들에 대한 존재의 정당성을 확인하는 어떤 지표처럼 받아들이는 측면들이 있는 거란 말이죠. 예. 그래서 역시 이재명 대표는 징역형을 받을 정도로 안 좋은 거야 이게.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국정을 맡을 정도의 어떤 자격이 없었던 거야.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심리적으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법리적인 측면이 아니고 이 보수층의 여론적인 측면. 맞아요. 맞아요. 그걸 노린 거죠. 그래서 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역시 뭐 우리가 하는 게 맞았던 것 같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생각을 또 누가 하냐면 70대 이상 TK 지역 그다음에 이념적으로 보면 강성 보수층은 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마치 이 계층 강성 보수층이라고 제가 표현하는 요 계층이 결집할 수 있는 촉매제 같은 역할을 요 판결이 하는 건데 근데 이제 판결이 정당하냐라고 물었을 때 지금 이런 갤럽 조사 같은 거는 이제 저관여층 내지는 뭐라고 표현하든 정치 저관여층이 ARS보다는 일부 더 반영되고 그다음에 이게 뭐 이념적으로 진보냐 보수냐 이렇게 따졌을 때는 중도층이 조금 더 반영되고 이런 걸로 일단은 알려져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전화 면접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예를 들면 ARS 조사 고관여층이 반영되는 것보다는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판결에 대한 반응이 이게 정당한 판결이라는 반응이 조금 더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이 퍼센티지가 그렇다는 그렇죠. 건 뭐냐면 보수가 완벽할 때, 보수가 완벽하게 잘할 때. 그게 무슨 얘기냐면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완벽하게 못하고 정말 완벽하게 죽을 쓰고 왜냐면 지금 어쨌든 판결은 징역형의 유죄가 나온 거니까 그리고 보수가 완벽하게 잘할 때면 여론 지형이 이 정도까지 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가장 불리할 경우에는 이 정도까지 갈 수 있는 건데 그런데 지금 보수가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를 이 같은 조사에서 물어보면은 어느 정도가 나오는 거냐? 20%가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판결에 대한 법적인 판단이 아닌 거다 지금. 정파화된 지금 이 판단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재명 민주당 좋아 싫어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 좋아 싫어라는 질문에는 한 41대 42 어떤 조건에서 나오는 거냐? 유죄 판결이 나왔는데 징역형이 나왔을 때 좋아 싫어 물어보면은 이게 41대 43입니까? 요 정도 수준이 나오는 거다. 즉 보수 입장에서 완벽한 지형이 만들어졌을 때는 43, 41 요 정도가 나오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상황의 보수의 입장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20% 선이 나온다. 요거를 보셔야 된다. 지금의 지형은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완전히 죽을 써놓은 게 한 보수가 원래 완벽한 지형을 만들었으면 40% 이상 가는 걸 20% 정도 까먹은 상황이다. 이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보수가 뭐 완벽한 지형을 만들고 뭐 어디 둔독도 못 만든 것 같은데. 뭐 아니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윤석열 정권이다 그게. 예. 그러니까 지금 뭐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70대 뭐 보수층 이렇게 뭐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TK 이렇게까지 얘기할 필요가 없고 한동훈과 지금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의 머릿속에 그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기네들의 무능, 자기네들의 잘못이 이재명만 잘못하면 다 없어질 것처럼 그렇지. 정신 승리를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국민들은 그렇게 멍청하지가 않은데.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